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관련 내용 YTN 텔레비전 연결해서 좀 길게 전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딸린 섬. 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78km 떨어져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에 공항을 짓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5,400만 이 백령도에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최근 신공항 사업 타당성 조사 기관도 선정했다고 하던데 초읽기에 들어간 백령도 신공항 잠시 후 이모저모 살펴봅니다.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49.7%가 30년이 넘어서 노후화됐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시 하수관로가 총 1,581km인데 이 중 5,260km, 절반가량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노후 하수관로를 모두 정비할 경우 2조 30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도로 곳곳이 움푹 꺼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노후 하수관로가 그 원인인 경우가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눈누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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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난나.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지는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신공항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5,400명 정도의 백령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 인천시 항공과 권혁철 항공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그 신공항 그 사업 관련해서 가장 최근 소식이 그 연구 용역 소식이에요. 그 타당성 조사 네. 연구기관 선정됐다면서요? 어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300만 도시 인천시에서는 백령도 신공항 건설로 서해 5도선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비행 금지 구역으로 민간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능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가 주관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여기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타당성 조사 기관도 선정이 됐고 이 조사는 언제쯤 착수하는 겁니까? 이 백령도 신공항 건설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은 1년간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거는 조사는 바로 시작하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데 무엇이 타당한지, 어떤 것을 조사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공항 건설을 위해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검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공항 건설을 위해서 중요한 수요 예측과 공항의 입지, 기상, 비행 절차라든가 추정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 등 모든 분야를 이제 검토할 예정이고요. 특히 NLL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항공기의 월경 대비와 이에 따르는
그 비행 절차도 함께 검토가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 NLL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예. 백령도가 우리나라 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공항이 생긴다 했을 때, 여기에 공항이 왜 생길까? 군사적인 목적일까? 아니면 뭐, 말씀하신 서해 5도를 연결하는 그런 차원? 관광 목적일까? 그 추진 배경이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백령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이제 지리적 여건상 육지의 볼일을 보기 위해 2박 3일을 소비해야 하는 그 서해 5도 섬 주민의 그 열악한 육지 연계 교통수단을 다양화시키고 그 교통 편의 개선을 통해서 섬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시간 이내로 육지와 연결되는 장점으로 급한 환자의 병원 진료나 예. 업무 등을 당일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주민들의 편의 목적이 크군요. 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선박 운항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리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포석들이 더 고려가 돼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추진 사업비 같은 경우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백령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이미 옹진군에서 그 해당 부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에 그 울릉공항과 같은 유사한 규모의 그 사업비 약 한 4,932억 원에 한 6분의 1 정도의 그 사업비가 766억 정도 수준이면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규모는 50인승 항공기 중심의 소형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향후에 100인승 이상의 항공기도 취항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군용 비행기도 뜨고 내리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때문인지 활주로 확장 방안도 검토 중이라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활주로 확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선 먼저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타당성에 의해서 이제 신공항 건설에 대한 그 불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면서 여기에 이용객이 36만 명으로 이제 흑산도 공항이 우리 백령공항과 유사한 지역입니다. 예. 따라서 그 경제성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그 활주로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샵 0945번으로 문자 의견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지금 이 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8119번님은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참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것이 공항 짓는데 아까 700억 원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해요. 뭐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우려의 문자도 주셨어요. 네. 일단은 그 최소의 비용으로 그 최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단은 국비 전액 766억 원이 이제 지원될 예정에 있고요. 예. 조금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계획을 하고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타당성 조사가 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실 그 뭐 청주국제공항이나 뭐 대구, 광주, 울산, 양양 뭐 전국적으로 그 적자 상태 면치 못하는 공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은 그 아무래도 그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뭔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 어떤 예산 절감 혹은 수익 창출 이런 쪽으로도 좀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 사전 타당성 검토를 먼저 시행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그 어떤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타당하다면은 예. 기재부의 예타를 거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타당성 조사가 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백령도 인구가 한 지난해 말 기준 5,400명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뭐 군인 그렇습니다. 수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백령도는. 네, 지금 현재 그 이용객들이나 방문객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군인들 방문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은 겁니까? 주민들이 그 육지까지 나가는 그 수요가 많은 겁니까? 그 외부 관광객분들이 이미 그 서해 5도에 대한 그 관심과
어떤 관광으로 인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백령도가 또 관광하기에 좋은 코스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저 보물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재조사에 들어간다든지 사업을 재고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먼저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이 있다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설계 후에 가장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2020년에는 착공을 하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개항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개항하는 걸로 예. 목표를 잡고 있다 하셨는데 또 문자 주신 분이 2506번님이요. 그냥 단순하게 요금과 하루 운행수 같은 것도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주셨어요. 그 부분도 함께 저희들이 타당성과 예비 타당성 내용에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검토가 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천시에서 기대하는 효과들이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초읽기 상태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향후에 또 저희가 또 궁금한 점도 생기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항공과 권혁철 항공과장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기사 김명수입니다. 법인 포함해서 하게 되면 한 20년 가까이 돼요.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 시장 경기가 조금 안 좋아졌다면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여파가 오기 때문에 시국이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여파가 바로바로 오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손님 모시기가 진짜 힘들어요. 보람되다 그러면은 근데 또 승차각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사람들 모셔다 드리고 나면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럴 때가 가장 보람되죠.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승객들이 타가지고 차 내에서 음식물 섭취할 때 부사하면 일단 냄새 맡고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고통스럽고요. 사실 음식물 부스러기라든가 쓰레기 같은 거를 그냥 차에 놓고 내리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우리는 그게 제일 불편하죠. 운전 넣으려면 그냥 편하게 과속 안 하고 정속 주행하고 차량들이 흐름이 많다 보니까는 나 혼자만 실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보니까 방어운전이 최고죠. 일단 스타트를 천천히 하고요. 과속 안 하고 그게 방어운전이죠. 행락철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오히려 가을철이 손님이 저희들은 제일 많고 그래요. 산 주변 쪽으로다가 경치가 좋지만은 북한산 주변은 이제 불광동, 덕보이 쪽으로 저 구기동 쪽으로 나가면서 이쪽이 경치가 좀 좋죠.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거는 도로의 노면 상태, 막혀인 곳이 많고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 상태가 울퉁불퉁하고 이런데 그런 데가 가장 불편하죠. 전체적으로 경제가 빨리 좋아져서 서민들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또는 내 가족들 건강하고 바람이고 소망이죠. 나는 그냥 항시 편안하게 과속 안 하고 정석 주행하면서 손님 모시고 그래요. 항시 즐거운 마음으로 운행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행합니다. 참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어떤 일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우리 택시기사 김영수님께서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 불경기라서 그런지 손님 모시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토로해 주셨어요. 그렇죠? 참 힘든 시기에 그래도 몸이 불편한 분들 이렇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고맙다고 해주시는데 그게 참 보람이라고 고백해 주십니다. 참 음식 먹는 거 그래요. 이건 우리가 좀 더 서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택시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물 부스러기나 이런 찌꺼기가 남게 되면은 그 다음 손님에게도 민폐가 되고 그걸 관리하시는 기사님들도 참 힘드니까요. 이런 점들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해서 서로 배려하는 그런 문화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우리 김영수님께 보내드릴게요.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이런 선물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희 선물 같은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 참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지만 수술비가 워낙 비싸서 치료를 망설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 다음 달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 퇴행성 무릎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부담이 많이 되죠. 간병도 무료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꼭 연락해 보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본인, 이웃, 내가 됐든 대리 신청이 됐든 다 가능하니까요. 자, 1661-6595번, 1661-6595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661-6595번입니다. 리타 쿨리지의 We Are All 얼른 띄워드릴게요. 2부로 넘어가죠.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습니다. 광고 듣고 넘어올게요.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김승무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타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타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대림.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 서울시입니다. 올해도 겨울철 한파와 경기 불황으로 저소득층은 참 겨울이 어려울 그럴 텐데요. 서울시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세정 희망복지기획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정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어떤 사업인지요? 네, 희망온돌 사업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서울역 한 노숙인의 동사를 계기로 다시는 서울시에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만든 사업이 희망온돌 사업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적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어 이분들께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희망온돌 사업을 6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이 동아리를 조직하여 어려운 이웃을 직접 돌보는 나눔 이웃 사업과 지역 내 학원,
병원, 식당, 기부금품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연계하는 나눔 가게 사업 등이 대표적인 희망 온돌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온돌을 깔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네. 지원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그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첫째, 동절기 위기 가정 발굴 체계 강화, 둘째,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지원 강화, 셋째,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 넷째, 저소득 가구 보일러 점검 수리 교체, 다섯째, 민간 자원 연계 생필품 지원 강화, 네. 여섯째, 기부 나눔 문화 확산 등 6개 분야에서 추진되는데요. 올해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동주민센터 복지 플래너, 통반장, 더한복지 담당사 등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겨울철 긴급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등의 지원과 민간 협력을 통해 겨울철 난방용품, 생필품, 보일러 점검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 김 팀장님 굉장히 진지하게 이 사업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그 동절기에 워낙 위기 상황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위기 긴급 기금 지원 이런 사업도 있던데 이건 어떤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위기 긴급 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복지 지원 제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생활이 힘든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로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위기에 처한 가정 등과 같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부양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사유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에게 난방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위기 가구에 필요한 생필품, 난방연료, 입원 수속금 등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으로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에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긴급 복지 지원으로도 생계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례 관리를 통해 총 300가구를 선정하여 월 1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10만 원 내외 현물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온돌 사업도 그렇고 위기 긴급 기금 지원 사업도 그렇고 이거 이제 신청하려면은 120 다산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겨울철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주민이 있는지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주민을 알고 있는 분들은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가까운 복지기관 또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 전화번호 120으로 연락 주시면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꼭 한번 관련된 분들 문의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김세정 희망복지기획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오늘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자, 경기도는 지금 남경필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 이게 제일 큰 화두 같을 텐데 그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반발이 특히 심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남지사가 국회에서 탈당을 선언한 뒤 바로 경기도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남지사도 역시 책임이 있는데 탈당이라는 독단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해 입을 모아 비난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혼자 탈출하려는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의원들은 특히 요즘이 도의회에서 내년도 경기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간인데 이를 제쳐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지사가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그 여러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남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예산이 좀 심의해서 탈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정 역시 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남지사의 그 탈당 그 선언에 맞춰서 그 남지사의 그 내년도 중점 사업 예산이 심의에서 그 줄줄이 그 탈락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광주 팀업 캠퍼스 조성 사업 예산이 그 상임위 심의에서 그 탈락했다가 겨우 그 지금 그 살아났고요. 그 2층 버스 도입 사업 예산도 대거 그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또 그 창의지성 테마파크 사업도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도 공무원들은 물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그 이들 사업이 아예 무산되지 않을까 그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 심의가 그 마무리될 예정인 다음 달 14일 이후에 그 경기도의 연정을 계속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연정마저 그 파기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경기도는 일단 그 탈당과 관계없이 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그 입장이지만 남지사가 그동안 도정을 그 열심히 챙기기보다는 외부 강연이나 또 그 정치적 행보에 그 주력하고 있었던 터라 그 이번 그 탈당을 바라보는 그 도민들의 시선이 차가운 건 사실입니다. 네, 참 이런 상황 앞으로 또 내년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화성 동탄 신도시 구간 여기가 이제 지하로 바뀐다면서요? 네, 그 동탄 1기와 그 2기 신도시 중앙을 지나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그 지하도로 그 형태로 바뀝니다. 이 공사는 그 한국도로공사와 LH가 하게 되는데요. 오는 2020년 6월까지 3,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하화되는 구간은 그 1.2km인데요. 그 현재 약간 곡선으로 휘어 있는 도로가 직선으로 바뀌고 도로 폭도 왕복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이 구간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동탄 신도시도 1기, 2기 구분 없이 하나로 연결돼서 생활 여건이 그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간다. 그 윗부분은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 구간은 그 수서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철도 지하 동탄역 위를 지나게 됩니다. 네. 동탄역은 그 지하 4층이고 경부고속도로는 지하 1층에 건설되는 건데요. 이 지하 고속도로 위 지상 부분에 그 수도권 고속철도와 차후에 건설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그 이용객을 위한 그 주차장과 그 버스 환승 시설 등이 들어서고 공원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대해서 홍수 등 자연재해와 사고 위험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점을 그 감안해서 철저히 그 계획을 세워서 공사한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케니 로긴스, The More We Try.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희 내일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